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오전 보도를 통해 윤석열 씨의 비호감도가 1위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감도 1위를 찍었다는 얘기도 같이 전해졌는데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씨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도가 나올 정도면 말 다 했다 생각하고요. 특히 20대가 71.9%, 40대는 무려 78%로 비호감도가 거의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로도 30대와 50대에서도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호감도는 37.5%로 4명 후보 중에 가장 낮았다는 건데요. 20대와 40대 사이에서도 각각 23.5, 21.5%로 제대로 굴욕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건 윤석열 씨가 여태까지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설프게 민지야 부탁해라며 청년들한테 말 같지도 않게 어필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비호감도를 더 키우기도 했고, 이해로도 주 120시간 아프리카, 인문학 비하 등 뱉는 말마다 현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윤석열 씨를 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 또한 역시나 옛날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본인 생각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되면 1년간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그간 정치 보복엔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엔 생각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본인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정부에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 얘기랑 뭐가 다른 겁니까?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선 가차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는 거지, 아무리 무야홍으로 이미지를 변화 주려고 해도 많은 시민들은 과거 돼지 발정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퍼부었던 막말,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성완종 메모에 있었던 홍준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이 얘기하는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 보복 없다더니 도로 홍발정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는 발언도 내부에서 비판을 받자 도로 주워 담고 결국 본색을 못 숨긴다, 이런 지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윤석열 씨, 유승민 씨, 안철수 씨, 홍준표 씨 등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참석했는데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해당 소식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고, 혹은 해당 소식을 접하더라도 그냥 흔하디 흔한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BTS의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이후로 이렇게 특별외교관 여권까지 발행을 받았는데요. 유엔의 요청으로 BTS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도 함께 출국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일부 언론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 많은 시민들도 KTV 국민방송 유튜브 혹은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소식을 접했는데요. 참고로 UN 공식 유튜브에는 실시간으로 100만 명가량이 동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BTS의 참석을 요청한 UN SDG 모먼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고, 그러면서 전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를 특별사절로 임명한 얘기까지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마친 후 이 시대 최고의 아티스트 BTS를 소개한다며 이렇게 BTS가 이어서 연설을 했는데요. BTS는 세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들 각각의 메시지를 전한 후 연설이 끝나고 퍼미션 투 댄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린 이유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겠죠.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0년 전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호소를 했던 장면과 지금 너무나 대비되는 대한민국 국격을 비교하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 또한 김구 선생님이 꿈꾸시던 문화 강국,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듯하다. 국내 정치 수준만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명박근혜 시절이었으면 본인들 잘났다고 떠들고 의전만 받고 왔을 텐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해당 소식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직접 글을 짧게 남겼습니다. SDG 모먼트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유엔의 연례 행사인데 국가 정상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초청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BTS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돼서 세 번째로 참석했다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BTS는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응, 빈곤과 불평등, 세대 간 공존, 디지털 격차, 미래세대의 목소리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라는 BTS의 희망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와닿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과 BTS가 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역사적 순간이 왜 포털을 뒤덮지 않는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KTV에 올라온 영상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과거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역사의 현장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자칭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 한들 일시적으로는 그게 먹힐 수 있어도 훗날 역사의 평가를 봤을 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지지율 10%대에서 3%로 우량주라던 최재형 씨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최재형 씨 또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본인 대통령 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비난만 퍼붓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온 것이죠. 안철수, 윤석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심지어 캠프 해체를 했는데 상속세 폐지 공약으로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수 캠프 실무진들도 사의를 표하고 떠났다 하고요. 대한민국 글로벌 혁신 지수가 세계 5위, 아시아 1위, 5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굳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자칭 보수 세력들의 저런 발언들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대부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해당 소식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BTS 좀 정치적으로 그만 이용해라 라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엔에서 BTS의 참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하고요. 과연 박근혜 정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지, 문화인 블랙리스트를 떠올려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차마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니 시계를 선물 받은 BTS의 이런 해맑은 표정을 보더라도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